2002년 9월 월드컵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던 서울. 홍익대학교 근처의 24시간 PC방 사이버존에는 밤늦도록 모니터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키보드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가 어우러진 그 공간에서 한 청년이 홀로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준혁, 22세. 컴퓨터공학과 3학년인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아름다운 2D 그래픽의 판타지 세계가 펼쳐져 있었고 주인공은 별에서 온 작은 왕자였다. 또 밤새는 거야? PC방 사장 김 씨가 커피 한 잔을 준혁의 옆에 놓으며 물었다. 네, 거의 다 끝나가요. 이번 주까지는 완성할 것 같아요. 준혁은 피곤한 듯 눈을 비비며 대답했다. 지난 6개월간 그는 거의 매일 밤 이곳에서 게임을 만들었다.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고 학교 컴퓨터실은 밤늦게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야기, 두 세계의 만남. 준혁의 일상. 이준혁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되었다. PC방에서 잠깐 눈을 붙인 후 학교로 향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저녁 9시가 되면 다시 PC방으로 와서 자신의 게임을 만드는 것이 일과였다. 준혁의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반지하 방이었다. 아버지 이철수는 IMF 때 다니던 중견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후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다. 어머니 박순희는 근처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며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었다. 준혁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야. 어머니는 항상 아들을 걱정했다. 하지만 준혁의 꿈을 지지해 주었다. 엄마, 제 게임이 성공하면 꼭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릴게요. 그런 걱정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준혁은 그런 부모님이 고마웠다. 다른 부모들처럼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을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믿어주는 부모였다. 소미의 비밀스러운 밤. 한편 같은 시각 이화여대 근처의 고급 원룸에서 한소미는 몰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21세인 그녀는 미술대학 회화과 2학년이었지만 부모들은 그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었다. 소미의 방에는 MCAT 준비서들과 의학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지만 침대 밑에는 그녀가 몰래 그린 수백 장의 그림들이 숨겨져 있었다. 달빛 아래의 소녀들, 별을 바라보는 청년들, 환상적인 풍경들이 그려진 작품들이었다. 소미야, 아직도 안 자니? 어머니 한정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미는 급하게 그림을 숨기고 의학 서적을 폈다. 네, 엄마.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찍 자렴. 내일 민우 오빠가 온다고 하셨잖아. 소미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민우, 27세 의과대학 본과 4학년. 그는 소미의 부모들이 점찍 얻은 미래의 사위 후보였다. 소미의 집안과는 가족 단위로 오랜 친분이 있는 명문 의료진 집안의 장남이었다. 소미의 가문 배경은 한소미의 집안은 3대가 이어온 의료계 명문가였다. 할아버지 한만석은 대형 종합병원의 이사장이었고 아버지 한진우는 심장외과 전문의, 어머니 한정숙은 약사였다. 소미에게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하지만 소미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실제로는 한 가문의 친손녀가 아니었다. 10살 때 부모를 잃고 한 가문에서 입양된 아이였다. 소미의 생부는 한만석 이사장의 의대 동기였고 교통사고로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자 한 가문에서 소미를 거둬들인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족 내에서도 극소수였고 소미 자신도 18살이 되어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소미는 더욱 가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나는 이 집안의 빚을 지고 있어.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해야 해. 소미는 항상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채찍질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유로운 예술가의 삶을 꿈꾸고 있었다. 운명적인 첫 만남. 2002년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 소미는 의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다. 하루 종일 MCAT 문제집과 씨름하던 그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홍대 근처로 나왔다.
혹시 PC방에서 게임이라도 해볼까? 평소에 게임을 전혀 하지 않던 소미였지만 그날은 다른 세계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사이버존에 들어선 소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온라인 게임을 시작했다. 하지만 복잡한 게임 방법을 이해할 수 없어 당황하고 있을 때 옆자리의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게임이 펼쳐져 있었다. 화면 속에는 작은 별의 왕자가 지구에 떨어져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다. 그래픽은 마치 동화책의 일러스트처럼 감미롭고 아름다웠다. 죄송한데요. 이 게임 어디서 다운받으셨어요? 정말 예쁘네요. 소미는 자신도 모르게 옆자리의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준혁은 고개를 돌렸다. 긴 생머리를 한 갈래로 묶은 여학생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의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하고 맑은 무언가가 있었다. 아,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준혁은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평소 자신의 게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소미의 진심 어린 관심이 새롭게 느껴졌다. 정말요? 대단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 캐릭터 디자인이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제가 상상했던 왕자님 같아요. 소미의 칭찬에 준혁은 더욱 당황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의 게임에 대해 이렇게 진심으로 감탄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특히 이 별빛 효과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두 사람의 첫 대화. 두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저는 이준혁이라고 해요. 홍익대 컴공과 3학년이고요. 저는 한소미예요. 이화여대 2학년이에요. 무슨 과세요? 소미는 잠시 망설였다. 미술대학이라고 말하면 자신의 진짜 꿈이 들킬 것 같았고 그렇다고 의대 진학준비생이라고 말하기도 어색했다. 미술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와, 그럼 정말 그림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제 게임 그래픽을 알아봐 주시는구나. 준혁은 신이 났다. 자신의 게임을 제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혹시 시간 되시면 게임 과정을 좀 더 보여드릴까요? 사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네, 좋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 3시까지 함께 PC방에 앉아 있었다. 준혁은 소미에게 게임 개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소미는 진심으로 흥미로워하며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이 스토리는 어떻게 생각해내신 거예요? 사실 제가 좀 외로운 편이거든요. 별의 왕자도 혼자 우주를 여행하다가 지구에 떨어진 설정이에요. 외로움을 딛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소미는 준혁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늘 외롭고 답답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저도 가끔 그런 기분이에요. 혼자 떠있는 달처럼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정말요? 소미 씨 같은 분도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구나. 두 번째의 만남. 다음 주 토요일, 소미는 다시 사이버존을 찾았다. 준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다행히 준혁은 늘 그 자리에 앉아 게임을 만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준혁 씨. 아, 소미 씨. 다시 오셨네요. 준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일주일 내내 소미를 생각했던 것이다. 게임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요. 저번에 보여주신 별의 왕자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사실 소미 씨 말씀을 듣고 많은 부분을 수정했어요. 특히 여성 캐릭터 디자인을. 준혁은 화면을 소미에게 보여주었다. 게임 속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했다. 달빛처럼 아름다운 소녀가 별의 왕자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설정이었다. 이 캐릭터 이름이 뭐예요? 달빛 소녀라고 지었어요. 소미 씨가 달 이야기를 하셔서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꿀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예뻐요. 그런데 혹시 제가 캐릭터 디자인에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소미의 제안에 준혁은 깜짝 놀랐다.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했다. 준혁은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소미는 캐릭터 디자인과 배경 그래픽을 도와주었다. 소미는
집에서 몰래 그린 그림들을 가져와 준혁에게 보여주었다. 이런 그림들을 언제 그리신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그냥 취미로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려요. 사실 소미는 밤마다 숨어서 그린 작품들이었다. 가족들 몰래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온 것이다. 이 그림으로 게임 배경을 만들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네, 좋아요. 제 그림이 게임에 사용된다니 정말 꿈 같아요. 소미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는 경험이었다. 가족들에게는 쓸데없는 취미라고 여겨졌던 그림이 준혁에게는 소중한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10월이 되면서 두 사람은 PC방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했다. 주로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게임 이야기를 나누거나 동대문 전자상가를 함께 다니며 컴퓨터 부품을 구경했다. 소미 씨는 평소에 뭘 하며 지내세요? 공부 위주로 지내요. 시험 준비도 해야 하고. 소미는 여전히 자신의 진짜 상황을 말하지 못했다. MCAT 준비생이라는 사실이나 의료계 명문가 출신이라는 배경을 말하기가 어려웠다. 어떤 시험 준비요? 그냥 전공 관련 시험이요. 준혁은 소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깊이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준혁 씨는 왜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으세요?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특히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게임을요. 멋진 꿈이네요. 저도 사실은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소미의 말에 준혁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소미 씨의 그림에는 정말 특별한 힘이 있어요. 첫 번째 갈등의 조짐. 11월 말, 소미의 어머니가 딸의 성적 저하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소미야, 요즘 MCAT 모의고사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학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냥 잠깐 슬럼프예요. 금방 회복될 거예요. 혹시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 소미는 가슴이 철렁했다. 준혁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이면 의전원 입시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야. 민우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데 너도 분발해야지. 박민우의 이름을 들은 순간 소미는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최근 들어 그의 존재가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었다. 준혁의 고민. 한편 준혁도 소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었다. 소미는 분명 평범한 집안의 학생이 아닌 것 같았다. 가끔 입고 오는 옷들이 고급스러웠고 사용하는 물건들도 비싸 보였다. 소미 씨는 어디 살아요? 이대 근처요. 혹시 혼자 사세요? 아니요. 가족들과 살아요. 소미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녀는 부모가 사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경제적 배경이 준혁에게 부담이 될까봐 숨겼다. 준혁은 소미가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억지로 캐묻고 싶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이었다. 하지만 준혁과 소미 두 사람 모두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파도가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비밀은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세 번째 인물에게 있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